지원 시스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 사례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포럼 위에서 먼걸음해 주셨습니다. 발표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장용석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용석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제가 왔을 때 어떤 여성분이 제 동생 뻘 되는 분의 아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재수 씨라고 부르는 분인데 저를 보니까 이병헌이 생각난대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재수 씨 되는 분이 그러니까. 저 이제 사람들이 저더러 싸이 닮았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봤거든요. 이병헌 생각나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그때 그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그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 나오는 이병헌이 한국말은 완벽하게 하는데 한국에 대해서 정말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제 행동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그 김진수 교수님 그 프레젠테이션을 들으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한국말을 완벽하게 하는데 굉장히 한국에 대해서 모르고 있고 또 그렇습니다. 또 행동도 좀 이상하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미리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고요. 제가 미국에서 왔는데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미국은 뭔가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미국은 뭔가 앞서간다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저는 이제 항상 미국의 미자가 그 미개함의 미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뭐 사실은 뭐 미개하다기보다는 좀 다르다는 관점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더 이상 이렇게 미국을 쫓아가고 이래야 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한국은 굉장히 이미 발전한 나라고 우리만 몰라요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좀 또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면 미국에서도 와서도 만약에 저도 이제 미국에서 왔지만 제가 아는 교수님들이 여기 오시면 배움이 되게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다만 이제 저는 다른 문화권에서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다른 인사이트를 또 이렇게 드릴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요 제 그 레이저는 안 되죠. 보면 이제 소속이 이제 매니지먼트 학과에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저희 센터 이름을 또 기록을 해놨고 학교 이름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걸 그냥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은 소속이 어디지? 이렇게 그냥 궁금해하시면서 왜냐하면 이게 제가 드리는 프레젠테이션에 좀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남 교수님과 저 이제 공동으로 문건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 개발의 내용은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 교육, 앙트프너십 교육의 전반적인 어떻게 구성이 되고 뭐 어떻게 작동이 되고 이런 건데 오늘은 이제 시간 관계상 그 방대한 내용의 일부분만 다뤄야 되기 때문에 초점을 좀 이렇게 운영 쪽에 좀 맞춰봤습니다. 이제 김진수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은 이제 전체적으로 커리큘럼하고 좀 이렇게 거시적인 포커스라면 이번 발제의 그 초점은 좀 대학 안에서 어떻게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운영되어지는지 좀 운영 쪽에 초점을 맞출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창업교육 생태계를 전혀 얘기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은 얘기할 거고요. 교과 과정은 이미 김지수 교수님께서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많이 더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초점이 그렇고요. 먼저 이제 교육의 목적을 좀 보면 이건 좀 약간 어떤 펀더멘털한 내용입니다. 이 분야에 우리 소위 말하는 이 바닥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펀더멘털한 내용인데 entrepreneurship education 이게 지금 이걸 이제 대학에서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대학에서 하니까 이게 약간 그 어떤 맥락과의 충돌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사업을 학생들이 이제 수업에 들어와서 대학에 들어와서 얘네들이 졸업할 때 뭔가 창업을 한다. 우리는 그걸 가르친다. 요렇게 이제 우리 굉장히 전통적인 시각이었단 말이죠. 그게 저쪽 첫 번째예요. 사업의 시작에 관한 응용 학문이다. 이거는 이렇게 뭐 순수 학문은 아니고 응용 학문인데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제가 이거 번역을 잘 못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뭔가 새로운 걸 벤처 크리에이션, 뉴 벤처 크리에이션을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학문이다, 이런 분야다, 이런 관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교육의 목적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제 전통적인 생각입니다. 요즘에 좀 떠오르는 생각은 뭐냐면, 야 웃기지 마, 뭐야, 우리가 뭐 무슨 직업학교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리고 학생들이 다 창업하려는 것도 아니잖아. 이게 현실이란 말이죠. 그런 애들은 그러면 우리가 안 받아야 되냐? 창업에 별로 관심 없는 학생들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또 그럼 창업에 대한 기술은 그러면
딴 데는 써먹을 수가 없는 거 아니냐 취업을 하면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그러면 좀 더 이렇게 범용 가능한 많은 학생들을 포괄하면서 또 이 학생들이 배웠을 때 어느 상황에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스킬셋은 무엇인가, 어떤 그런 유용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 교육 내용은 무엇인가 해서 나온 게 이제 그 기업가 정신 개발이에요. 그래서 앞에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이제 전 창업이라는 용어를 좀 피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뭔가를 사업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그게 이제 그 창업은 그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새로운 나오는 내용들은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현실이 뭐냐면 모든 학생이 자영업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셀프 임플로이드가 이제 그냥 번역되면 자영업자가 되는 건데 모든 학생이 그런 거 아니고 어떤 학생은 그냥 창업이라는 주제가 관심이 있어서 스티브 잡스가 멋있어서 그냥 수업 들어오는 학생도 있고 근데 결국 뭐 졸업하고 나서는 뭐 자기는 그냥 취업할 거다. 애플에 취업할 거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옵니다. 측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하면 이게 우리가 성공했는지 아닌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 기준이 만약에 사업의 시작에 관한 학문이다. 그러면 니네 학교 도대체 사업 아까 말씀 대학발 창업, 네. 대학발 창업 몇 개 했어? 올해 졸업생 중에 사업체 몇 개 나왔어? 이렇게 측정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맨날 MIT, 하버드가 1등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 MIT, 하버드는 맨날 1등입니까? MIT, 하버드 자제들이 다 아버님들이 다 사업가예요. 그래서 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우고 잘하는 거예요. MIT, 하버드 동문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재정 지원 굉장히 빵빵합니다. 제가 있는 학교는 미국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에 있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아버지가 트러커예요. 아버지를 거의 한 달 동안 못 봐요. 이런 애들이 이제 그 MIT, 하버드 기준으로 뭔가를 창업을 이렇게 측정을 한다면 우리 학생들은 그냥 좀 페어하지가 않은 거죠, 그게. 그러니까 학교마다 로컬마다 상황이 다 다른데 학생들이 다 다른데 단지 니네 학교 몇 개 창업했어를 가지고 측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렇게 디파인하면 그냥 문제가 있는 거죠, 교육 목적을. 사전 선택 평양. 어떤 학생은 뭐 한 17살 때부터 창업을 한 2개 하고 이제 학교 입학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창업을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따로 배울 것도 없어요. 근데 학교가 되게 쉽죠, 그런 애들은. 그럼 그런 애들은 사업을 막 뭐 학교 다니면서도 몇 개씩 해요. 그럼 얘네들은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다시 그 측정 문제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얘가 창업을 하는 게 우리 프로그램이 잘해서 창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원래 잘하는 애가 들어와서 잘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사내 기업가, 코퍼레이트 엔터프라이즈. 많은 학생들이 이제 취업을 하죠. 그러고 나서 거기서 코퍼레이트 엔터프라이즈가 됩니다. 그런 학생들은 우리가 얘는 창업을 안 했으니까 얘는 실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쪽 방향은 이 사업의 시작 이렇게만 정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기업가 정신 개발 말은 멋있죠. 말은 멋있는데 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기업가 정신이 대체 뭐야? 모르는 겁니다. 아까 이제 커리큘럼이나 컨텐츠 말씀하셨지만 이거 이제 지금 한참 연구되고 있는 과제이기 때문에 entrepreneurship mindset, entrepreneur mindset 그게 대체 뭐냐는 거예요.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칩니까? 이게 우리가 이 클래스룸 세팅에서 가르칠 수 있는 내용인가? 그래 이제 교수가 가능한가? 과연 그러면 이제 교실에서는 그렇다 치고 그다음 뭐 또 시험은 어떻게 봐야 되고 A를 주고 B를 주고 B 주는 애는 왜 나는 B를 받았나 얘기할 텐데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이걸 드리는 거는 그 미국 학계의 백그라운드를 이게 굉장히 지금 핫한 디베이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리기 시작했어요. 이거를 이제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미국 학적인 환경 그림을 그렸습니다. 손으로 막 그린 거를 이제 우리 조교분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만드셨어요. 중간에 보면은 그 러닝이 이제 하는 그게 있죠. 네 가지 그러니까 지식의 레벨이 한 4가지 정도 된다고 우리가 흔히 얘기해요. 코디파이드 날리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우리가 텍스트북을 써서 가르칠 수 있는 내용들이죠. 그런 애들은 어디서 오냐면 주로 우리가 이제 교수들이 학계와의 연계를 통해서 습득을 합니다. 학계가 그 지식을 테스트해야 돼요. 베리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로컬 유니버시티들이 그냥 내가 옛날에 사업했던 내용을 가르쳐요. 그리고 이제 그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게 우리가 아카데믹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이언스를 담보를 해야 돼요. 이게 사이언티픽 날리지다. 이걸 해야 돼요. 그러려면 학계에서 테스트가 된 거, 베리파이 된 거를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학계와의 연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코디파이 날리지를 하기 위해서는. 테스트 날리지 그다음에 테스트 날리지는 이제 암묵지죠. 이게 이제 코디파이드 날리지를 통해서 애들이 뭔가 배우는데 그게 이제 테스트가 돼야 돼요. 왜냐면 배우다 보면 다른 내용들이 그 교과서에서 가르치지 못하는 내용들이 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이 교실이나 단지 교실에서 안 되고 이제
캠퍼스로 나가서 뭔가 애들이 뭐 실험도 해보고 고객하고 얘기도 해보고 뭐 셀링도 해보고 이러면서 배우는 거죠.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어플라이드도 뭐 그런 식으로 무슨 뭐 벤처 무슨 뭐 패스트 피치 컴피티션 같은 데 가서 그런 거 해보면서 이제 막 이걸 막 한번 자기가 써보는 거예요. 어떤 리더십이나 무슨 뭐 리질리언스 이런 게 앙트프너들 이런 게 필요해. 말로 듣고 해보니까 끈기 있는 그게 되게 중요해. 뭐 그런 거. 푸시오버가 안 되는 게 중요해. 이런 것들을 깨닫고 어플라이 해보고 다시 리인포스 되는 거죠. 리인포스 되려면 진짜 현장에 가서 그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가 학교에서 모의 무슨 패스트 피치 같은 걸로 해봤다. 이거 진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센스 오브 리스크가 그러니까 fear of failure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뭐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지 뭐. 이기면 돈 따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진짜 환경이 안 되는데 이제 나가서 로컬들하고 부딪히면서 막 이제 이거 정말 잘못하면 내가 큰 돈을 날리겠구나. 아니면 이제 여기 선배 사업자들이 너 이런 식으로 하면 망해. 막 울리죠. 얘기하면서 멘토링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외부 환경에는 어떤 도움이 필요하냐면 그 조직으로서는 이제 사업체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가서 프랙티컴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참여를 한다든가. 그리고 선배 사업자들이 이제 선배 사업자들 아니면 엔젤 같은 그런 그 개인들도 또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 뭐 인큐베이터나 뭐 이런 SBDC 이런 데가 뭐 견학도 갈 수 있고 또 거기서도 인턴할 수 있고 이게 이제 기본적인 구조예요. 이런 구조가 서로 이렇게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백을 해버렸네요, 제가.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요. 운영 단위별로 교육 프로그램 해놔. 이제 앞에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부터는 좀 학교에서 그럼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자, 운영 단위별로 보면 저쪽 끝에 이제 리소스 있고 프로그램 캐패시티 있고 레벨한 모드 있잖아요. 근데 중간에 보면은 프로그램 캐패시티 좀 봐주세요. 그러면 학과, 디파트먼트, 스쿨, 뭐 메이저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센터, 인스티튜트, 디파트먼트 of something and entrepreneur 무슨 뭐 디파트먼트 마케팅 앤 entrepreneur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도 그냥 없어요. 그냥 없고 그냥 선택 과목으로만 듣는 그런 게 있어요. 학생들이 entrepreneurship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단위가 이런 게 있다는 거죠. 학과나 스쿨은 이제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되는지 모르겠는데 디파트먼트 학과고요, 그죠? 스쿨은 컬리지가 아니에요. 스쿨은 학부가 아닙니다. 미국의 스쿨은 학과와 컬리지의 중간쯤 되는 어떤 하나의 독립된 단위입니다. 뭐라고 그러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센터가 있죠. 센터도 또 이제 뭐라죠? 무슨 지원단, 연구소, 뭐 그렇게 그런 단위가 있고, 그다음에 디파트먼트를 제가 이렇게 중간에 밑줄처럼 게 디파트먼트 앙트프러너십은 굉장히 흔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좀 찾기 어렵고. 앙트프러너십이 디파트먼트 단위로 있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마케팅 앤 앙트프러너십, 파이낸스는 좀 아니고 매니지먼트 앤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근데 그런 경우에서 이게 만약에 디파트먼트가 있다, 그러면 얘들은 메이저나 마이너를 어퍼를 합니다. 메이저 인 앙트프러너십. 근데 만약에 센터다, 그러면 이제 주로 컨센트레이션 좀 작은 단위죠. 마이너.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경우에 이제 그런 일렉티브만 나오는데 이걸 보면 이제 그 독립성, 운영의 독립성을 보면 저 제일 끝에 애들이 굉장히 독립적이고요. 아무래도 디파트먼트니까. 얘들은 프로보스트한테 직접 리포트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컬리지 딘한테 리포트 안 한다는 뜻이에요. 유니버시티 레벨에 리포트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독립적이죠. 컬리지에서 뭐 니네 이런 식으로 커리큘럼 짜면 안 돼. 물론 전부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앙트프러너십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난 니네 뭔지 모르겠어. 이거 뭐 앙트프러너 파이낸스 가르치고 싶은데 야 그거 파이낸스에서 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태클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프로보스트에다 하면은. 유니버시티 전체에다 임팩트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독립적이죠. 중간에 거는 약간 하이브리드고 이쪽은 굉장히 디펜던트가. 왜냐하면 그냥 학과에서 어떤 교수님이 앙트프러너십에 좀 관심이 있어서 제가 한 과목 그냥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그 학과장님이 그게 뭐야? 요즘 뜨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하나 그냥 선택 과목으로 해봐. 이런 식으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뭐 자율성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기도를 보면 이 중간 하이브리드가 제일 인기가 있고요. 이쪽이 이제 좀 많이 이제 떠오르는 많은 학교들이 저걸 하고 싶어요. 우리도 다 하고 싶잖아요. 스쿨 하고 싶고 학과 하고 싶고. 이제 근데 작은 학교나 큰 학교일지라도 앙트프러너십을 시작할 때는 이런 모드로 합니다. 학과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물론 뭐 크라코우 같은 학자들도 이런 식으로 선택 과목으로 시작을 했죠. 자, 그럼 실제 운영 사례를 제가 한 몇 개 학교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하이브리드 1, 2, 그다음에 인디펜던트 1, 2, 하이브리드 3 이렇게 가게. 디펜던트는 뭐 그냥 일렉티브니까 따로 할 게 없고요.
플로리다 제가 나온 학교인데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마이클 모리스하고 같이 일을 해서 얘네들 돌아가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얘들은 자기네들이 역량 기반 학습 모델이라고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이 목적을 어떻게 지향을 하냐면 우리는 벤처 크리에이션이 아니야. 그 대신 얘들은 그 대신 뭐라면 마인드셋이라고도 안 해요. 그 대신 역량 기반 강화 프로그램, 그 영어로 치면은 컴피턴시 베이스 모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앙트레프레너가 될 수 있는 컴피턴시, 역량들을 가르침으로써 얘네들이 그걸 가지고 창업가가 되든지 아니면 뭐 그냥 기업에 취직을 하든지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할 거다. 근데 이 역량들을 마스터를 해놓으면 얘네들이 어디 가든지 성공할 거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커리큘럼에 통합된 역량,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이고요. 얘네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석사고. 근데 얘네들 플로리다는 굉장히 재밌는 게 센터가 돌려요. 프로그램을. 센터가 돌리는데 제가 그걸 여기다 써놨나 모르겠네요. 뭐 케이스 렉처 시리즈, 멘토링 프로그램 뭐 남들 다 하는 거죠. Entrepreneurs in Residence 있고요. 인턴 수업 및 그래서 뭐 경험적 학습을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그런 학생들이 이제 아웃사이드 클래스룸에서 할 수 있는 거를 많이 이렇게 오퍼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걸 안 했네요. 여기 보면은 그 졸업 시험이 있잖아요. 시험이 아니고 이제 엑싯 인터뷰 같은 걸 하는데 포트폴리오를 하고 뭐 자기네가 1년 동안 마스터 프로그램 할 때 뭐 했다 이걸 얘기하는데 그때 이런 거를 얼만큼 했는지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표가 있어요. 어떤 활동이 어떤 컴피턴시를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이 표가 있어 체크를 막 하는 거예요. 너는 왜 이걸 했니 이거 안 했니? 막 물어보고 이제 학생들이 울죠. 혼나니까. 그리고 이제 잠깐만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제가 좀 이따가 이 학교의 그 구조 운영 그거에 대해서 좀 더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도 뭐 이제 게이러 네스트 컨설팅 이거는 흔히 생각하시는 인큐베이터 학생들이 로컬 안트프레너들의 컨설팅 프로그램을 준다. 뭐 이런 거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ITB 이거는 공대하고 로스쿨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트라이앵글로 만들어 가지고 뭔가 테크놀로지 커머셜라이제이션 하는 거고요. 이런 걸 쭉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CSU 롱비치는 따로 슬라이드를 안 만들고 그냥 표로 만들어서 정리해서 보여드리는데요. 둘 다 이 학교들이 어떤 유형인지를 봐야 돼요. UF나 CSU 롱비치 둘 다 CSU 롱비치는 사실 R1은 아니죠. UF는 R1 스쿨, 리서치 스쿨이에요. 그러니까 이 학교들은 배경이 리서치 스쿨입니다. CSU 롱비치는 R1은 아닌데 티칭이에요. 티칭 오리엔티드인데 리서치를 많이 하는 티칭 학교예요. 규모는 꽤 큰 학교입니다. UF는 뭐 6만 5천 65만이 된 6만 5천 여기 4만 운영 단위는 둘 다 센터고요. 똑같은 모델로 지금 거의 가고 있는 거예요. 교과 과정은 그냥 일반적인 기업가 정신 앙트프레너십 프로그램을 가르치고 있어요. 얘네가 뭐 우리는 그 기업을 찍어내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는 앙트프레너십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다 이 정도예요. 그리고 자원의 이용 전략은 뭐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교수를 안 뽑아요. 정년 트랙 교수를 둘 다. 정년 트랙을 안 뽑고 정년 트랙 교수는 각 학과가 알아서 뽑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뒤집어서 말씀드릴게요. 센터가 뽑긴 뽑아요. 센터가 거의 주도를 해요. 하지만 교수들의 소속은 학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센터 내에는 사실 정년 트랙 교수가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클리니컬. 자, 여기는 디렉터가 누군지도 중요합니다. 디렉터가 MA, 그러니까 마스터 디그리 있는 친구가 한 명 있고 PhD가 한 명 있는데 그 PhD가 마이클 모리스였고 그 마이클 모리스는 딴 데로 떠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운영하냐면 마스터 디그리 있는 친구가 매니징 디렉터라고 이런 코커리큘러 프로그램을 다 운영합니다. 그리고 이제 PhD 있는 학생이 아카데믹 디렉터라고 커리큘럼 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밸런스를 맞추는 거예요. 왜 밸런스를 맞춰야 될까요? 이렇게 밸런스를 안 맞추면 유니버시티에서 굉장히 우습게 알아요. 앙트프레너십을. 떠오르는 학문, 뭐 니네 돈 벌려고 하는 거지, 학제적 기반도 없지, 리서치도 안 하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마인드가 있는 학교는 반드시 이 밸런스를 맞추려고 해요.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아직 좀 이머징 프로그램이에요.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여기는 좀 약간 이렇게 어려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PhD를 딱 한 명을 좀 시니어급 PhD 분을 당신은 이제 딴 거 하지 말고 앙트프레너십만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분이 에코노믹스 전공하신 분인데 학과장 출신이고 그러세요. 그래서 그것만 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코커리큘러도 하시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학계와의 연계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확인된 지식을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PhD 분이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디렉터는 PhD 분들이 하시지만 왜냐하면 그렇게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운용은 대부분 클리니컬이나 앙트프레너스 레지던스 이런 분들이 합니다. 필드에 있는 분들의 현장 지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요 교수진은 대부분이 클리니컬이죠. 근데 여기는 CSU 롱비치는 아까 말씀드렸죠. 디파트먼트에다 전부 소속됐다 그러셨죠. 그러니까 아직은 테뉴어 트랙.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없어요. 이 딱하니 앙트프너십 하시는 분이 없어요. 자, 좀 넘어가겠습니다. 빨리 가야죠. 그 다음에 그 하이브리드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굉장히 비용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교수를 안 뽑으니까. 네, 교수를 안 뽑죠. 그 다음에 미국 학교는 테니어 트랙 교수를 뽑는 걸 굉장히 스트레스풀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리서치 원스쿨들은. 왜냐하면 이 사람이 테니어 떨어지면 자기네 수하니까. 웬만하면 테니어 트랙 안 뽑고 싶어요. 그게 요즘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클리니컬이 많이 생기고 프로페서인 뭐 무슨 프랙티스 이런 포지션들이 많이 생겨요. USC는 이제 뭐 많이 아시는 넘버원 스쿨이죠. 71년도에 처음으로 MBA 컨센트레이션을 만들었었고요. 여기도 이제 비슷한 그 플로리다랑 굉장히 비슷하게 운영을 합니다. 마스터 프로그램이고요. 굉장히 뭐 활발해요. 우리가 가면 진짜 눈이 커지고 입이 벌어지는 그런 데죠. 마스터 프로그램 있고 서티피케이트 있고 교수진 특이상 테니어 트랙 없습니다. 테니어 트랙 없어요. 전부 다 클리니컬이에요. 근데 이 클리니컬들이 굉장히 실력이 좋은 분들이에요. 뭐 USC 정도 되니까 리서치 프로덕티비티 있어야 되죠. 근데 학교 정책상 앙트러프너십 니네들은 리서치가 부족한 필드야. 그러니까 우린 테니어 트랙 하야 안 해. 이런 겁니다. 리서치 원스쿨들이 지금 대부분이 그래요. 센터 책임자가 엘리사 그로스맨이라고 UCSB에서 활발한 사람이고 다수의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매니징 디렉터 그 사람 남명 교수님 그 러여였던가요? 그 사람이 우리 만난 사람 러여가 매니징 디렉터예요. 엘리사 그로스만이 아카데믹 사이드 맡고 그 사람 러여가 이제 코커리큘러 사이드를 맡은 거 이렇게 분담을 해서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거의 다 애정투고 전부 다 멘토들이고 실제로 그 수업은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USC 여기 보면 알럼나이 게스트 스피커 활용이 굉장히 뭐 USC 알럼나이 엄청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와서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학생들은 되게 좋아하죠. 멘토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게스트 스피커로 시작하지만 멘토링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도너가 되는 거예요. 막 이제 처음에 야 사람도 불러다가 야 우리 학생들한테 한마디 해줘 한마디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하다가 이거 우리 여기서 뭐 방이 하나 부족한데 할 수가 없네 이렇게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슬쩍. 그럼 이 사람들이 자꾸 들으면 나더러 돈을 내라는 얘기인가 보다. 돈을 내요. USC 알럼나이 되니까 돈이 또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태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재능 기부를 하지만 나중에 결국은 재정적 기부자들이 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렉터나 아카데믹이고 난 아카데믹이 같이 분담해서 하고 있고요. 비즈니스 스킬셋보다는 마인드셋보다는 비즈니스 스킬 쪽을 더 강조한 커리큘럼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인드셋 쪽은 지금 떠오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인다우먼트는 한국에는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는데 이를테면 누가 기부자가 우리나라 치면 뭐 이재용이라고 합시다. 이재용이 기부를 뭐 100억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학교 파운데이션 머니로 들어가요. 100억에 얘네가 기부를 받았지 않습니까? 얘네가 4%를 받아요. 매년. 100억에 4%면 얼마입니까? 4억인가요? 4억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운영으로. 그럼 남정민 교수님한테 4억 딱 주면서 운영하시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꿈 같죠? 네,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 보면은 이제 정부에서 어떻게 우리는 받을까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얘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게다가 사립이고 다르죠. 인다우먼트를 다들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재정이 안정되니까. UCI는 이제 UC 얼바인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리서치 원스쿨이고요. UCI도 굉장히 특이한 게 뭐 이런 프로그램 하고요. 이 양반 한 명이에요. 임란 커림. 마케팅 교수십니다. PhD. 그러니까 거의 은퇴를 하신 거예요. 은퇴를 하시고 뭐 있으니까 그러니까 컬리지 딘이 와서 당신이 한번 해봐. 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교수 안 뽑아요. 전부 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 강사와 그런 외부 강사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의 원칙도 똑같은 말씀하세요. 아카데믹 파운데이션을 레이하고 그 다음에 실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학교에 와서 수업을 해야 된다는. 근데 여기서 우리는 궁금한 게 우리 남정민 교수님 너무너무 궁금하셨던 게 아니 왜 현장에 있는 앙트러프너들이 학교에 옵니까? 돈을 얼마나 주기로 옵니까? 이게 궁금하셨어요. 매번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돈을 받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냥 처음에는 게스트 스피커로 한 세션 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학생들하고 페이스 좋으면 그 다음에는 뭐 시간 단위로 계약을 해서 한다든가. 그래서 관계가 발전이 되면서 점점 자기네들이 그 어떤 강사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는 것이죠. 이분 한 명이에요. 네, 테니어 트랙 한 명. 근데 저분이 무슨 테니어 트랙이지만 무슨 리서치 하냐 안 합니다. 그냥 거의 은퇴하신 분이세요. 다수의 시간 강사. 그래서 똑같아요. 그 규모 굉장히 큰 학교고 둘 다 R1 스쿨이고 센터가 운영하고 교과 과정도 일반의 특수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성공적이지 않은 것들, 이를테면 뭐 테크놀로지 커머셜라이제이션이라든가 무슨 하스피탈리티라든가 아주 특수한 분야의 앙트프너십을 접목시켜서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자원활용 전략은 인하우스입니다. 그냥 학교, 그냥 자기네 디파트먼트에 있는 데서 그 과목에서 쓰는 거고요. 디렉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USC는 매니징 디렉터가 마스터 디그리 홀더고요. PhD가 아카데믹 사이드를 맡고 이분은 그냥 PhD 혼자 하는데 데디케이티드, 이 앙트프너십만 하는 거예요. 마케팅 교수님이지만 거의 마케팅에서 할 거 다 하시고 이제 딘하고 이렇게 잘 맞으셔가지고 그냥 앙트프너십만 하는 거예요. 예. 그 전부 다 이제 클리니컬이고 애정투고. 자, 이 부분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 게 인터디서플리너리 마이너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빨리 지나가니까 좀 놓치셨을 텐데 서티피킷 프로그램이나 마이너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부전공이죠. 제가 한국 교수님들 만나면 우리 좀 있으면 전공 만들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왜 이렇게 위대한 USC나 USCI 얘네들은 전공을 안 만들까요? 언더그레이주에이트를? 안 만들어요. 왜? 전공을 만들려면 과목 수가 굉장히 많아야 되고 과목 수가 많으려면 그만큼 리스크를 많이 굉장히 런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유. 마이너를 통해서 얘네들 생각엔 앙트프너십이 대학에서 자리를 잡으려면 마이너를 통해서 다른 과 학생들이 많이 들어와서 교실이 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공을 만들면 그거를 다른 학생들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실이 인롤먼트가 안 차는 거예요. 그러면 몇 년 운영하다가 망했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운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마이너를 하는 거예요. 언더그레이주에이트는 마이너를 합니다. 그리고 디그리 프로그램, 그러니까 그레이주에이트 디그리 프로그램을 하죠. 왜? 그레이주에이트 프로그램은 그렇게 많이 뽑지 않아도 되니까. 예. MBA가 있고 MBA를 그냥 이용을 하는 거죠. 자, 드렉셀이 좀 신기한 학교인데 이 학교가 이제 앙트프너럴 스쿨을 만들었어요. 여기는 굉장히 이제 인디펜던트한 모델인데 여기 보면은 제가 기업가적 사고방식, 얘네들 아예 대놓고 이걸 강조해요. 우리는 기업가적 사고방식, 마인드셋을 가르치겠다. 그래서 삶의 전략 이런 과목을 가르칩니다. 삶의 전략이라는 과목 가르치는 학교 있으십니까? 저는 뭔지도 모르겠어요. 저게 삶의 전략이라는 PhD가 있습니까? 없어요. 자기가 가르친다. 기업가 정신, 연습, 마음가짐. 그다음에 여기 뭐 페일리어, 준비, 설정, 실패. 저게 뭡니까?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예, 저도 이 바닥에서 좀 있었는데 모르는 겁니다. 다. 마음 챙김 및 웰빙. 이게 다 우리말로 좀 번역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영어로 해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런 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게 가르칠 수 있는 내용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드렉셀은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플로리다 스테이트. 플로리다 스테이트이 제가 이거 그냥 소개시켜드리는 학교가 아니고 UCSB에서 이머징 프로그램이라고 상 받은 프로그램이에요. 얘네 받은 지가 생긴 지가 2년이고 받은 지 1년인데 얘네들이 이 스쿨을 어떻게 시작했냐면 100 밀리언을 받아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엄청난 인다우를 받아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자, 저기 UCSB 있죠. 2017년 가을 학기 뭐 어쩌고 그때 시작했고 19명의 전임교 웹사이트에는 이렇게 나와요. 19명의 전임교 어쩌고. 그러면 우리 생각엔 상식적으로 미국같이 위대한 나라는 100밀리언을 받았으니까 그 100밀리언을 가지고 사람을 하여겠구나. 그죠? 사람을 뽑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보실래요? 그래서 뭐 이런 걸 해요. 커머셜 앙트프너십, 소셜 앙트프너십, 리테일 앙트프너십 하는데 잘 보세요. 기업가 정신을 하는 사람은 이분 한 분, 정교수 한 분 제품 관리, 다른 정교수 의류 다 이런 거예요. 앙트프너십이라도 별로 상관이 없어요. 한 분 정도만 앙트프너십이에요. 나머지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잘 모르겠죠. 어떻게 된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이 교수님들이 거의 다 리테일 센터 소속이에요. 플로리다 스테이트에 리테일 센터가 있는데 리테일 센터 소속이에요. 근데 플로리다 스테이트라는 학교에서 모든 프로그램이 다 잘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리테일 센터라는 프로그램이 좀 잘 안 된 거예요. 이건 제 추측입니다만 보통 왜 그렇게 돌아가니까. 근데 앙트프너십 100밀리언을 딴 거예요. 우리 앙트프너십 해야 되는데 누가 하지? 잘 안 되는 니네들이 해봐. 돈을 준 거죠. 한 명 정도 필요하니까 한 명 정도를 뽑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가 자기네 그러니까 뭐 리소스를 다시 재편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만든 거예요 지금. 그리고 상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무슨 디그리 프로그램 만들었고 했는데 보면 전공이 다 소매예요. 리테일, 무슨 텍스타일 이런 쪽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럼 되게 좋아 보이죠. 100 밀리언 받아가지고 뭔가 하는구나. 학생 모집이 가능할까요? 텍스타일하고 앙트프너십. 그러면 섬유 의류 쪽에 자기가 창업을 하는 학생들을 모집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나는 테크놀로지에 관심 있어. 안 가죠. 비효율적,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돈을 엄청나게 투자를 했는데 물론 차별화는 됐어요. 근데 효율이 없다는 거죠 지금. 굉장히 독창적입니다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은 거의 없어요. 굉장히 포커스된 프로그램이고 독창적이지만 굉장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엄청난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척도 그 어떻게 매조할 건지 그게 또 문제가 있고요. 스탠다드가 안 돼 있죠. 아까 김진수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어떤 표준화된 과목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리테일 프로그램, 텍스타일, 의류 이 프로그램에 앙트프너십 몇 개 던져놓고 스쿨이다 이렇게 열어놓은 겁니다 지금.
그래서 뭐 산업별 지식 경험보다는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마인드셋보다는 산업별 지식과 경험을 더 강조하는 거예요. 창업을 하려면 네가 인더스트리 날리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인더스트리가 뭐야? 텍스타일이다 이겁니다. 그쪽을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창업을 할 것이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섬유과학, 컴퓨터 애플리케이션, 제품 개발 프로세스 이런 거 안 하시잖아요 학교에서.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FSU나 드렉셀 보면 둘 다 리서치 학교죠.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이제 운영 단위가 스쿨로 바뀌면서 이런 식으로 굉장한 자율성을 누리는 거예요. 마인드셋 중심, 마인드셋 중심 아까 다 보셨죠? 처음 본 거. 여기는 뭐야? 의류 산업 중심. 다 아무도 안 하시잖아요. 이게 한다는 거. 왜냐하면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컬리지 딘이 뭐라고 안 해요. 저렇게 해도. 우리가 내가 내 돈으로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네가 뭐야? 이렇게 하고 마음대로 합니다. 학교에서도 돈을 따서 자기가 하니까 관여를 안 해요. 자율성이 있지만 프로그램을 마음대로 만드는 정말 행복한 상황이지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앙트프러너십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까 생각할 때 이런 어떤 꿈의 프로그램과 어떤 위험성 이거를 동시에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그러면 해야지 좀 안정적으로 위험하지 않으면서 자 보세요. 여기는 이제 배철러 프로그램, 디그리 프로그램 들어가지 않습니까? 왜? 스쿨이니까 자유로우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커리큘럼 마음대로 짜고 여기도 BA가 들어가고 여태까지 안 나왔던 거죠 BA가. 자 이제 샌디에고 스테이트이 좀 저희가 봤을 땐 굉장히 현실적인 프로그램이었어요. 작은 학교 여기 티칭 스쿨인데 리서치를 많이 해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티칭 스쿨인데 제가 가로 열고 리서치. 원래 학교 자체는 티칭인데 이 앙트프러너십 프로그램 리더들이 우리는 리서치 해야 돼. 왜? 안 그러면 학교에서 우리를 우습게 하니까 리서치를 해서 레지리머스를 키워야 된다는 그거에 대한 언더스탠딩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다음 센터가 3개나 됩니다. 하나는 앙트프러너십이고 알렉스 드노블이 여기 있고 하나는 엔지니어링인데 그 공대 딘 하셨던 분이 은퇴를 하시고 앙트프러너십에 센터를 만들어서 같이 들어와 계시고 하나는 그 코커리큘럼, 프랙티컴 이런 것만 지원해주는 그 센터가 있어요. 이 세 센터가 같이 운영을 하는 굉장히 이상적인 환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이제 굉장히 전형적인 앙트프러너십 과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운영은 아까 말씀드린 클리니컬하고 PhD 같이 운영하고요. 여기서 이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거는 아까 말씀하신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을 굉장히 인상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학생이었나요? 약간 굉장히 젊은 친구가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헌신도가 좋았고 운영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냥 생각을 하잖아요. 나 이런 시제품 만들어 보고 싶어. 디자인도 없어. 근데 제가 이제 예를 들었죠. 폰 케이스 같은 거 아주 학생들이 이제 흔하게 만드는 건데 그걸 가지고 매니팩처링 경험이 전혀 없는 친구들이 와서 디자인도 안 가지고 와서 이 친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 그럼 이 친구가 자기 생각해서 3D 프린터로 뽑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걸 보는 거예요. 자기 머릿속에서 생각한 거를 말로 전달된 거를 보고 이게 말이 되나 안 되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이제 그 신선한 충격이었던 거는 직원의 어떤 헌신도가 굉장히 학생들의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구나. 이런 그런 걸 했었죠. 자, 일반적인 사항들은 그렇습니다. 목적을 먼저 확립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어떤 우리의 교육의 목적은 무엇인가? 창업과 훈련인지, 기업을 찍어낼 것인지. 그러면 제일 확실한 방법은 뭡니까? 유니버시티가 펀딩을 따서 애들한테 돈을 막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창업이 늘어나요. 근데 그게 정말 원하는 건지, 그거는 테스트를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체크를 해봐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냥 일반인들을 앙트프러너십에 인바이트하는 거도 또 될 수가 있어요. 일렉티브들은 많이들 그러죠. 인트로도 많이 그렇게 하고 지향점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의류 산업에 어떤 인더스트리 날리지를 많이 주는 어떤 프로그램 만들 거야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야, 우리는 어떤 산업으로 애들이 진출하든지 적용할 수 있는 그냥 브로드하게 그렇게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평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운영 성과 지표와 생산성 성과 지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우리 학교의 성과를 얼마나 뉴벤처가 나왔는지를 한다면 그게 이제 생산성 성과 지표죠. 너네 과에서 도대체 몇 명의 앙트프러너가 나왔니? 그러면 국문과는 몇 명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나왔니? 이런 식으로 한단 말입니까? 왜 앙트프러너십만 그런 식으로 성과 지표를 하냔 말이죠. 그게 아니라 운영 성과 지표라는 거죠. 수업을 만들었을 때 과목이 찼는지 안 찼는지, 학생들이 만족을 했는지 안 했는지, 학생들의 어떤 아까 말씀하신 인텐션이 향상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산성 성과 지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 때려 박으면 나와요. 그래서 많은 미국의 대학교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프린스턴 리뷰 걔네들 그다음에 US 뉴스 리포트 걔네들이 그거 랭킹을 하는데 걔네들이 항상 그걸 니네 몇 명 했니? 그걸 물어봐요. 몇 명 창업했니?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는 안 해. 거기에 참여하는 학교는 뭐냐면 한
탑 15 정도, 하버드, 뭐 MIT 이런 애들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신경도 안 씁니다. 왜냐? 그게 현실에 맞지 않으니까. 그걸 따라가다가는 학생들이 망치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소속 가용의 소속 학교의 가용 자원, 단과대학 간의 협력과 이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거예요. 학교에 교내 팔러틱스가 있잖아요. 저희도 커리큘럼 바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사례가 저희 학교예요. 앙트레프너럴 파이낸스 한다고 했더니 그게 뭐야? 그거 왜 파이낸스에서 못 가르쳐? 뭐 이런 거에 커리큘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컬리지 폴리틱스 때문에. 그랬을 때 어떤 식으로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여러 프로그램에서 스쿨로 나가는 거예요. 하려면 스쿨로 나가서 해라. 왜? 컬리지 폴리틱스에서 빼줄게. 이런 거죠. 근데 스쿨로 나가려면 돈이 들고 돈이 들어간다는 거는 리스크가 올라간다는 뜻이죠.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딜레마. 여태까지 얘기 안 했지만 딜레마가 어떤 딜레마냐면 리서치가 되게 중요해요. 그럼 리서치 하려면은 테뉴어 트랙 교수를 뽑아야 됩니다. 아니면 테뉴어 트랙 교수가 아닌 사람들은 리서치를 해야 될 자기 인센티브가 없거든요. 테뉴어 트랙 교수를 뽑으면 그러면 학생들이 만족도가 올라가냐? 아닙니다. 학생들은 테뉴어 트랙 교수보다 앙트레프너스 인 레지던스를 더 따릅니다. 딜레마예요. 학생 수를 먼저 하려니 그럼 우리 클리니컬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리서치를 안 하면 우리 컬리지에서 사람들 우리가 우습게 하니까 프로그램이 앞으로 서스테이너블 하지가 않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유학원의 인력 좀 이제 특별한 심층적 상황. 미국의 경우는 굉장히 도네이션 문화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밖에서 사람들이 도네이션 하는 거를 즐겨합니다. 왜냐하면 저기는 텍스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한국의 경우는 제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냥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컨텐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앙트레프너십이 우리가 학제적으로 어떤 독립성을 가지고 어떤 독창성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는 주장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맞는 수업이 그만큼 있는가를 한번 따져봐야 되고요. 그 수업을 가르칠 만큼 교수진이 있는가? 그걸 그만큼 교수진을 우리가 뽑는 게 생산성의 어떤 효율성에 운영의 효율성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아니면 조금 포기하더라도 아까처럼 플로리다처럼 앙트레프너럴 파이낸스를 우리는 안 가르쳐. 그 대신 우리 학생들은 앙트레프너십 학생들은 파이낸스과에서 파이낸스를 들어. 앙트레프너 마케팅 안 가르쳐. 그 대신 우리 학생들은 마케팅 수업에서 마케팅 101 들어. 이렇게 듣고 오면 한 걸로 쳐주는 그런 시스템을 할 건지 선택의 문제입니다. 전담 교수와 협력 교수, 뭐 이제 테뉴어 트랙, 뭐 난 테뉴어 이게 나오는데 협력 교수는 이제 그 어필리에이트 아까 말했던 앙트레프너스 레지던스 현장에 있는 분들을 학교로 모시는데 굉장히 중요하지만 현장에 있는 분들을 현장을 끊고 학교를 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학교들은 대부분이 앙트레프너스 인 레지던스라고 하지만 실제로 상주를 하는 걸 별로 원치는 않습니다. 해프타임 정도로 해달라고 그래요. 너 현장에서 계속 일해. 그래야지 우리가 네트워크도 왜? 그래야지 이 사람이 돈을 벌고 도너가 되죠. 그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담 직원 및 아까 말씀드린 리더십의 문제. 자, 이제 미국 학교에서 많이 앙트레프너십이 이제 그 리서치 레지리머스가 없기 때문에 그냥 디렉터를 그냥 아무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학계와 연관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분들 경험에 맞는 지식을 가르치려고 하세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이 학교는 학계에서도 인정을 못 받는 학교가 되고 학생들은 디렉터가 바뀔 때마다 그 커리큘럼이 바뀔 거 아닙니까? 그 개인적인 경험에 기반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떤 데는 디렉터를 그렇게 그 non-tenure를 쓰시고요. 근데 이원제로 하는 건 상당히 좀 제가 보기엔 아이디어를 하더라고요. 같이 센터에서 아카데믹 디렉터를 따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커리큘럼 쪽하고 코 커리큘럼이나 프랙티컴은 non 아카데믹 분들이 하시고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이분들이 네트워크가 좋기 때문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봉사자 운영의 문제. 그다음에 뭐죠? 발런티어나 아니면은 그 게스트 스피커. 이게 제가 듣기로는 페이를 하신다 그러더라고. 한국에서는 페이를 해야 오신대. 그 페이를 해도 굉장히 많이 부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예 얼마 딜을 하려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대요. 미국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모델은 한국 모델과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창조적인 그 사고를 하셔서 어떻게 하실 건가 생각을 했어요. 동문 창업과 자원 활용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인력, 지역 창업가들에 대한 자발성 창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맨날 하는 얘기가 돈을 먼저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먼저 요구하지 말고 participation first.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러다가 학생들 가르쳐주고 한마디 해주고 그래서 먼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러라는 겁니다. 그게 말이 쉽죠, 그죠? 그래서 상황에 맞는 운영 주체. 자, 학교가 큰 학교면은 스쿨로 나가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리스크를 부담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학교가 너무 크지 않으면 센터가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과에 있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안전합니다. 학과장님이 잘 이해만 하시면 안전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합리적 평가 체계 확립, 아까 말씀드렸죠. 운영 성과 지표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 생산성 성과 지표를 할 것인지 그렇게 하고 제가 굉장히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너무 지루하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네, 해외 창업 교육 사례와 지원 시스템에 대해서 발표해 주신 장용석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